예, 오랜만에 상생톡톡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로운 목소리가 네. 있네요. 네. 긴장되고 떨리네요. 예. 예, 저는 한프로고요. 앞에 계신 분은 나비님, 그리고 오늘 새로 모신 분은 강 팀장님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강 팀장이라고 합니다. 예, 상생톡톡에서 강 팀장으로 통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뭐 서론도 많이 깔고 했었는데 네. 너무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서론도 안 깔고 그냥 갈게요. 오늘의 주제는 테넷. 네. 네. 2020년도에 개봉했죠. 네, 벌써 작년이네요. 그러네. 한 달도 더 야, 더 2년 만에 작년이. 하네요. 그런가요? 세상에. 2년 만에 만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렇구나. 테넷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튜브나 이런데 무슨 이거 소개하는 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줄거리 소개를 전혀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도 잘 모르고요. 네. 너무 서로 어렵고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오늘 할 얘기는 테넷 속에 담겨 있는 네. 정말로 몰랐던 네. 깊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이 정말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놀랐다. 되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를 들었다고요? 들으면. 들으면. 앞으로. 저는 보내주신 자료 봤을 땐 사실 테넷 내용이 아니고 크리스토퍼 놀란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감독의 머리를 이제 뒤집어 놓는 해설하는. 야,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괜찮네. 네, 네. 예. 근데 이제 감독은 자기가 작품을 이렇게까지 자기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었나 싶을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이 글을 봐야 네. 테넷을 이해할 수 있다. 네. 그쵸. 이거 사실 저희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인데 팟캐스트를 듣고 네. 영화를 다시 보셔라.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더 깜짝 도움이 놀랐습니다. 되실 겁니다. 예, 테넷에 나오는 시간 순서니 뭐 인버전이니 이런 몇 네. 번이 인버전이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맞아요. 사실 여기에 상제님 진리, 증산도 진리에서 얘기하는 많은 요소, 우주일련과 신교문화적인 것들이, 환단고기 문화적인 것들이 네. 듬뿍 들어있더라. 예. 그러니까요. 아무도 이렇게 해설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전 세계 없을 겁니다. 예, 소리가 빽 올라가니까 깜짝 놀라네요. 네. 예. 자, 테넷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미래의 공격에 맞서 현재 진행 중인 과거를 바꾸는 이야기다. 뭔 소리냐. 그리고 하여튼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다는 개념이 나오고 맞아요.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지만 이건 시간 전쟁인데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현재를 향해서 공격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현재로부터의 과거를 지워버리려고 한다. 미래인들은.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를 알 수가 없는 얘기인데 네. 일단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거를 네. 한 거의 20년간 네. 이 감독이 준비를 했고 야, 20년이면은 강산이 2번 바뀌고. 어이가 없죠. 그리고 이제 킵손 세계적인 물리학자 킵손이 네. 이 대본에 참여해서 인터스텔라 이후로 직접적인 최고의 물리학자가 네. 참여해서 이런 걸 봐준 어느 정도 과학적인 저기가 있다는 건가요? 상당히 이제 차용을 했다. 아이디어를 차용했다는 거겠죠. 예. 뭐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뭐 이런 게 되겠냐. 네, 그렇지만 네. 이제 된다는 걸 가정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설을 하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뭐 예. 이런 건가요? 자, 그런데 진짜 얘기는 결론부터 때리고 갑니다. 네. 이 영화는 마방진 영화다. 마방진 영화다. 아무도 이렇게 잘 얘기 안 하는데 조금 아는 분들은 마방진 얘기를 하긴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마방진은 그 뿌리 깊은 나무에서 송중기가 풀던 그 마방진이에요. 그렇죠. 뿌리 깊은 나무 그 드라마 네. 명작이죠. 네. 예, 한석규가 있고 맞아요. 예, 그리고 마방진이 나오는데 이 우리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가 실제로 네. 이게 이제 그 한석규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종대왕역으로 나오면서 이것은 하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도. 예, 하도라는 단어를 실제 언급하죠. 드라마에서. 예. 예. 하도가 실제 오행이 이제 굴러가는 그 상생도 목화토금수를 숫자 배치로 해놓은 건데 네. 사방에 이런 우물정자 모양으로 글자들 점과 이런 걸 배치했을 때 네. 한글이 그렇게 이제 탄생을 해서 모음들이 나오더라. 물론 이제 자음은 발성기관을 타고 뭐 이런 게 네. 나오잖아요. 네. 예, 원래 준비 안 한 얘기가 막 나오네. 그렇죠. 근데 그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후민정음의 제자해 자체가 만들어진 원리 자체가 하도의 네. 구성 원리 돼 있더라. 음. 그런데 이제 뭐 저희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신 분들고 한단고기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네. 하도는 그야말로 이제 천부경에서 나왔다. 이런 그쵸. 건데요. 예.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낙서가 나와요. 그죠? 예. 마방진에서 네. 예. 하도와 낙서 중에 이제 마방진은 주로 낙서를 얘기를 하죠. 음.
그 저희가 뭐 자료를 미리 조금 해서 공유를 좀 했어요. 네. 근데 마방진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로 얘기하면 네. 마법이 담긴 방은 이제 사각형, 그죠? 진은 어떤 뭐 배치겠죠, 배치. 네. 우리가 이제 뭐 게임이나 이런 데서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진을 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법진 아, 결계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하잖아요. 보통 예. 원형으로 그리는데 여긴 방으로 그리는 거군요. 뭐 굉장히 많은 진이 있죠. 아, 네. 그렇죠. 예, 그러네. 오각형, 아, 육각형 맞다, 진들이 맞다. 있죠. 우리 왜 뭐 무술할 때도 그렇고 왜 군대에서 싸울 때도 진이 있죠. 결계를 친다는 뭐 마법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마방진의 특징이 뭐냐면 네. 가로와 세로 네. 또는 대각선이 더해서 같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도 같은 그런 걸 보통 마방진이라고 하죠. 그렇죠. 해보셨나요? 네, 그거 게임 같은 거 네. 이제 퍼즐처럼 풀게 돼 있는 게임 좀 그렇죠. 해본 적 있어요. 네. 이런 걸 보통 수도쿠. 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수도쿠도요. 네. 숫자 수에 도가 이제 외국말 도수할 때 아니에요? 도고 일본에서 쓰던 말이 아. 수도인가 그래갖고 일본에서 쓰던 말이 네. 영어나 이런 권으로 건너가서 어. 수도쿠라는 말이 됐고 네. 실제로는 수에 관한 한마디로 천부경에 대한 얘기라는 말이 수도쿠예요. 그리고 수도쿠를 오. 하는 사람들이 많이 권하는 이유는 네. 머리 좋아지니까 네. 게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수도쿠는 원조가 낙서고 그 낙서의 원조는 천부경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쿠는 오. 천부경에서 나간 거예요. 다 저는- 같은 거군요. 네. 저는 출장 다니면서 네. 머리가 복잡할 때 수도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예, 아. 머리 좋아지겠네. 머리가 첨- 복잡할 때 수도쿠를 하시는 아, 네. 이게 자기 머리 좋다고 자랑하는 건데. 그렇구나. 아니요. 그런데 저는 천부경을 읽고 천부경에 대한 정리를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네. 네, 오늘 수도쿠가 천부경과 연관됐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예. 큰 깨달음을 네, 얻으셨네요. 충격적이었군요. 네, 네. 수도쿠가 일본에서 아. 주로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실제 여기서 건너가 네. 하도낙서 문화가 네. 거기서 게임화 됐었고 실제는 그런 게임화 된 게 네. 유행한 거는 일본의 문화가 유럽이나 이런 데 알려졌을 때 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차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음. 지금은 구글 플레이 같은 데 수도쿠 게임이 한 300여 개 네. 이상 돼요. 네, 엄청 굉장히 많네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수를 자꾸 맞춰가면서 천부경의 기운을 받는 거네요. 네, 대한민국에서 유행했던 최초의 모바일 게임이 뭔지 알아요? 최고의 전 국민 게임. 지뢰찾기? 아 그거는 뭐 당연한데 그거는 모바일 게임은 아니었죠. 컴퓨터에서 네. 모바일, 게임. 게임. 최고의 모바일 게임. 애니팡. 그렇죠. 정답. 애니팡은 세 개를 맞추죠. 세상에. 예. 그래서 33 가로 세로 때로는 대각선까지 하는 네. 애니팡이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맞아요. 사실은 천부경 게임이에요. 아, 33. 그러니까 천부경이라는 숫자가 9981자로 돼 있죠. 네. 9줄이잖아요. 네. 네. 그게 돼 있는데 그게 줄어들면 33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낙서잖아요. 네. 276 951 438. 네. 가로 세로 대각선 다 더해도 어떻게 해도 15수가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바로 애니팡 게임으로 이화된 거예요. 그리고 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애니팡 유의 게임을 해요. 그렇죠. 동물 똑같이 생긴 맞아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뭘 얻어서 네. 하면은 이제 아이템을 터지는 얻으면 거. 빠바바방 다 터지죠. 맞아요. 네. 그게 사실은 천부경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천부경이라는 것 자체가 네. 중앙에 육수를 두고 아홉수 네. 아홉수가 있고 이래서부터 그 10가지의 수로 네. 일적 19의 이제 수로 구성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아주 우주가 돌아가는 그 인류 최초의 계시록이면서 우주 원리를 다 담아놨잖아요. 네. 근데 애니팡이 3수가 돼 있고요. 애니팡이 이제 최대치는 99수 애니팡이 또 있어요. 그런 류의 게임이 또 9개까지도 있어요. 터져요? 네? 애니팡류의 게임이? 네, 그런 류의 어. 게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마방진이 네. 9981 마방진도 있고 그거보다 굉장히 더 많은 마방진도 있고 그래요. 아, 저는 수도쿠가 머리 좋아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숫자를 맞춰서 네. 머리가 좋아진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 천부경에 대한 기운을 이렇게 받아내려다 아, 보니까 요거 내가 원하던 멘트야.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야, 그래서 아까 우연이 아니다. 애니팡도 중독성이 되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독성이 뭔가 게임적인 중독성이 아니라 음. 그 기운을 받는 중독성. 저는 그렇게 봐요. 천부경에 대한 기운을 받는 중독성이 이렇게 매니아적인 어떤 게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닌가. 국내에서 네. 최초로 유행한 국민 게임이었던 애니팡. 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빵 터진다. 네. 뭐 이런 느낌도 저는 야 이것도 천부경적인 어떤 말이다. 그런 아. 해석도 될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무엇이든 여기서 이제 사실은 모든 나온다? 것이 설명된다. 어. 뭐 이런 게 하나의 세계거든 그게. 아. 그래서 뭐 대결도 되고 그러는데 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것 중에 여기 개똥아, 똥 쌌니, 아니요 이거 아시나요? 아이유, 이휘재, 유재석. 네. 네. 뒤집으면 개똥아,
그 똥쌌니? 똑같아. 아니요 했는데 이게 뒤집으면 똑같아 다. 아니요 똥싸니 네. 그거. 네. 네. 아이유, 이휘재, 유재석도 놓고 보면은 유재석, 이휘재, 아이유. 이것도 마방진이에요. 아 도대체 마방진하고 낙서가 뭐길래 저런 뭐 EA 테넷 하는데 뭔 개소리냐. 논란 감독이 이걸 어떻게 네. 알고? 근데 이제 제가 서론이 길어질 거라고 알고 있는데 기대하십시오. 뒤에 가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영화가 왜 마방진 영화냐. 저 사람들 네. 왜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고 앉았냐. 네. 근데 그거는 제목 자체에 모든 게 있어요. 테넷. 예. 이게 사실 무슨 뜻인지 영화에 안 나오지 않나요? 안 나오죠. 네. 예. 근데 간접적인 건 계속 나오죠. 음. 예. 테넷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시간 공격을 막는 그런 인류를 대변하는 조직이죠. 미래 네. 조직. 네. 예. 그리고 이 주인공이 이제 미래 조직의 결국 리더가 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테넷은 원래는 이탈리아 이제 폼페이에서 네. 폼페이 유적에서 처음 발견돼요. 폼페이. 예. 폼페이 유적에서 이제 폼페이는 뭔지 아시죠? 화산 폭발로 네. 이렇게 하루 아침에 망했죠. 도시 맞아요. 전체가. 예. 도시 전체가. 네, 저 유적 전시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거기 오호.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엄마가 애를 안고 죽은 화산이 있죠. 네. 네, 그 그것도 유적이 있고 있어요. 뭐 그래서 폼페이라는 영화도 보면은 맞습니다. 남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네, 죽는. 너무 뜨거운 열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죽으니까 구멍을 뚫어 들어가 봤더니 이상한 빈 공간이 있어. 이거 뭐냐 했더니 주영을 떠서 봤더니 사람 모양이야. 아 여기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뜨거운 열로 사람만 싹 녹아 없어졌구나. 그리고 빈 공간만 남았구나. 이걸 이제 알게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이 테넷이라는 게 여기서 발견된 그 이탈리아 쪽에서 발견된 마방진인 사토르 마방진의 중앙선이다. 중앙에 있는 글자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도 이제 보일 수 있죠. 엄청 깔끔하게 예. 출토가 됐네요. 아마 이거는 이제 뭐 폼페이뿐이 아니고 네. 이 다른 유럽에 데도 많이 있어요? 발견되는 아. 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꼭 폼페이의 사토르 마방진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이 수많은 지인 중에서? 수많은 진 중에서 네. 그건 아마 동양에서는 그런 네. 진들이 있는데 네. 그 서양에서는 이 마방진이 네. 가장 유명한 게 사토르 마방진이라서 아. 이것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네. 생각을 해요. 이 네. 영화 자체가 네. 그 미래에서 자신들의 조상인 현재 네. 과거 시간 이후로 과거를 싹 지워버리려고 하는 미래의 어떤 나쁜 세력이 하는 굉장히 파괴적인 행위잖아요. 네. 네. 근데 폼페이도 하루아침에 끝났어요. 완전히 끝난 그 그렇죠. 멸망한 거란 말이에요. 멸망. 굉장히 네. 앞선 문명을 갖고 네.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감독이 어느 정도는 의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속에서 네. 유럽에서는 특히 뭐 켈트족 문자라든지 또는 네. 이런 라틴어로 된 이런 사토르 마방진 글자를 네. 아주 묘하게 생긴 이렇게 서로 뒤집어놔도 이렇게 같은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해한다. 음. 그래서 거기에 잡기를 내쫓고 행운을 불러온다. 이런 걸 이제 믿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잘 믿어요. 그래서 이게 네.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아. 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마방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토르 내용이 써 있는 사토르 마방진이 굉장히 많다는 많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켈트족 문자도 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죠. 이거 예. 자체가 그럼 상징성이 좀 예. 있는 그거 자체에 거네요. 마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예. 이게 일종의 부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숫자 자체를 신성시하는 거죠. 그 예, 진 같은 맞아요. 거 그죠? 예. 되게 멋있네. 예.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져왔는데 네. 이 중요한 거는 앞과 뒤를 이렇게 뒤집으며 갔다는 것에서 영화의 설정인 시간을 뒤집는 거하고도 여기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힌트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성 주인공이 캣이 나오는데 네. 캣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용암 보러 폼페이 간대.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캣이 같이 가자. 엄마도 갈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여주인공의 이름이 캣일까? 고양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예. 근데 고양이는 보통 이렇게 뭐 사후세계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둥 차원을 넘어선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속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맞아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네, 맞아요. 현대 물리학에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죽은 거와 산 게 동시에 있는 고양이를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대박. 양자역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니 뭔가 물리학을 다루는 영화잖아요. 네. 크리스토퍼 네. 놀란이 인터스텔라부터 계속 물리학을 다루잖아요. 네. 그랬는데 저는 이 여주인공의 이름이 캣인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안 했는데 음. 방금 갑자기 고양이가 영적인 걸 본다고 하는 제 머릿속에 슈레딩거가 지나가면서 이런 것까지 이름에 붙이는구나. 근데 요런 분석까지는 흔한 분석이에요. 아, 요거는 흔한 분석이고 제가 앞에 얘기했던 마방진 얘기는 아예 없는 얘기고. 네. 자 이제 계속 보면 이 마방진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림을 보면 네. 너무 이렇게 신비롭게 생겼어요. 맞아요. 근데 중앙에 십자선으로 테넷이 있어요. 네. 위에는 사토르. 그 두 번째 줄은 아레포. 그 중앙에 테넷. 그 밑으로는 이제 뒤집은 게 나오죠. 오페라. 그리고 이제 맨 위를 뒤집은 로타스가 있어요. 여기서 테넷을 가지고 왔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토루 마방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중앙에 십자가가 있다. 보통 네. 십자가면 기독교적인 서양은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네. 그래서 구원자, 절대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의미를 이제 여러 가지로 가지죠. 내가 인생에 바라는 지향점 이런 거. 그렇죠. 예. 음. 십자는 이제 기독교적인 십자가는 사실은 네. 그 세로선이 더 길죠. 맞아요. 그리고 형틀이고 예. 그 사람 맞아요. 죽이는 형틀이었는데 맞아요. 진짜 십자가는 이제 그 가로 세로가 똑같은 게 원십자라고 하잖아요. 네. 동양에서는 그게 이제 실제로 음양의 합일이다. 그리고 그래서- 숫자 10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표를 보니까 네. 테넷이 왜 인류를 구원하는 3차 세계대전을 막는 마지막 조직이라는 느낌이 오네요. 맞아요. 음. 예, 그것도 아마 일종의 방패인지 뭔지 우리 있잖아 드라큘라 나타나면 십자가 딱 네, 모여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 중심에서 네. 원십자의 그 중심 역할을 하겠다라는 느낌을 그림 보니까 이제 봤습니다. 자 원래 이제 마방진의 원조는 네. 이 동양의 상징 문화의 이제 최대 보물인 낙서와 하도와 음. 낙서예요. 네. 이 동양에는 원래 이제 도서관이라는 말도 귀중한 걸 보관한다는 원래 곳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에 이제 다 있죠. 그렇죠, 뭘- 그렇죠. 귀중한 책을 보관하는. 그렇죠. 예, 귀중한 보물을 보통 보관하는 거였는데 도서가 바로 하도와 낙서의 음. 줄임말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하도 낙서는 네. 하도는 상생 순환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서로 살려주는 순환. 낙서는 상극하면서 또 그 이면에 돌아가고 있는 두 가지 우주의 운동을 보여주는 게 하도 낙서죠. 네. 그러니까 낙서는 역으로 도는, 하도는 순하게 도는 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의미적인 게. 그래서 이제 낙서의 유산이라는 책을 그 미국 수학자 이제 프랭크 슐츠가 지었는데 네. 이 낙서가 아주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낙서는 비단길을 통해 동서양을 왕래한 아랍인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인도, 동남아, 중동, 유럽 문화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2500년 전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도 이것을 받아보았다고 했다.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오늘의 서양 과학 문명은 끊임없이 피타고라스로부터 영감을 받아왔다고 했다. 그 피타고라스가 낙서로부터 우주의 수의 체계에 눈을 뜬 것이다. 그런데 이 낙서는 천부경에서 나왔다.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아마 이 책에 낙서가 천부경에서 나왔다는 말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눈을 뜬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하여튼간에 낙서의 유산이라는 책을 쓴 서양 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타고라스가 네. 정말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대 음악 체계도 초기를 다 만들었고, 예. 그리고 수행을 음악을 통해서 이제 치료까지 했었고, 네. 그리고 수에 관해서 이게 만물의 근원은 수다. 그리고 이제 삼수야말로 지금 우주를 구성하는 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놀라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여튼 재밌는 거는 자신이 눈뜬 그런 비밀이 낙서로부터 왔는데 낙서의 원조에 그거를 배우려고 네. 실제로는 이 오쇼라는 사람이 한 얘기지만 네. 동양으로 계속 와요. 인도를 거쳐서 중국까지 왔다고 그래서 실제 이 근원을 찾아서 이제 그 스승을 만나러 왔다라고 이제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요 그림입니다. 오쇼 라준 씨는 이제 유명한 이제 구루죠. 이집트 인도를 거쳐 피타고라스가 이집트 인도를 거쳐 티베트를 넘어갔으면 중국까지 들어갔다. 왜 왔겠나? 예. 실제 이 하도 낙서는 특히 하도 이 모든 것의 시작인 하도는 우리 민족의 조상이신 배달국의 네. 5번째 환웅님의 막내 아들 음. 테오보키 씨께서 천수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천부경에 완전 막 도를 통했던 분인데 네. 그를 통해서 이제 그림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를 통해서 그 동양의 모든 그 뭐 문화가 다 나오게 되는데 서양까지 이게 건너가게 된다. 그래서 오쇼의 말에 의하면 피타고라스는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네, 그러네요. 중국까지 왔으니까 네. 동양의 거의 근원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한국까지는 못 온 것 같아. 음. 왔을지도 몰라. 저기서 말하는 중국이 그 당시엔 한국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예, 있어요. 예, 예, 고조선 문명 예. 뭐 예를 들면 뭐. 예, 뭐 연대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네, 네. 아마 비슷하게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뒷배경 얘기가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결국 마방진에 대한 영화인데 마방진의 원조는 낙서고 네. 그 낙서는 실제 이 우리 민족의 조상에 의해서 이제 처음 나가게 되고 네. 그런데 이거를 영화에서는 마방진을 하게 하는 거를 기계의 형태로 만들어 놓죠. 공식이 있는데 이걸 맞아요. 미래의 여성학자가 만들고요. 네. 이걸 공식화해야 되는데 이걸 숨겨야 돼. 미래 나쁜 조직들이 이걸 과거를 없애려고 하니까 과거에다 숨겨놔. 과거에 어디다 숨기지? 이게 장비의 형태로 기계의 형태로 9개의 물건으로 떨어뜨려 갖고 과거로 보내놔요. 네. 그걸 어디다 숨기겠어? 이제 가장 이렇게 이제 보안이 철저한 곳에 숨겨야 되겠죠. 음. 그곳이 현대에는 9개의 핵 네. 보유국. 핵 보유국이 되는 거죠.
보안이 가장 철저하니까. 그럼 핵 옆에다 갖다 그렇죠. 놓는 건가요? 네. 오. 핵 시설에 있는 거야 이게. 국가 권력을 나눌 때 네. 이제 국가 권력도 왜 입법부, 행복부, 사법부 이렇게 3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9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9명의 재판관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입법부에서 3명을 입법부에서 3명을 국회가 3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3명을 지원하고 사법부가 3명을 이렇게 지명해서 우리나라만 그래요? 헌법재판소라는 제도 자체는 사실 많은 나라에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제도를 했는데 그것도 3 아까- 곱하기 3이네요. 네, 근데 권력을 이렇게 나눠서 네. 이 9개로 나눠서 네. 된다는 표현을 보면서 아 이게 수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다 있구나. 나누고 배정하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합리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우주 원리에 맞아. 예,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 공식을 물건으로 만든 걸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로 쓰죠. 알고리즘은 보통 이제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네. AI 우리가 구글 같은데 유튜브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알고리즘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9개로 나눴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재밌는 거. 낙서가 구수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276, 951, 438이는 9개 수로 돼 있으면서 이 낙서 수가 지향하는 거는 15수를 뜻하는데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생각해보세요. 276, 951, 438 가로 세로 대각선 다 더해도 15수예요. 15수죠. 중앙에 있는 5를 빼면 10을 뜻해요. 그렇죠. 테넷하고 텐하고도 의미가 비슷한데 근데 전국적으로는 숫자 자체는 9수밖에 없어요. 제일 큰 수는. 그죠? 예. 그러니까 9을 뜻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알고리즘이 9개야. 굳이. 그러니까 테넷이 마방진에서 온 숫자인데 여기 9가 나와.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나쁜 놈 이름이 이제 사토루죠. 네. 예, 사토루 마방진인데 사토루의 악역이 캣의 남편이죠. 예, 캣의 남편이고. 근데 네. 이 사토루가 미래 권력자들한테 그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네. 알고리즘을 다 모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후로 모든 시간을 지워버리려고. 그래서 모았는데 8개까지 모았네. 그렇지. 마지막 1개가 남았어. 예. 이걸 막으려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니 왜 드래곤볼은 네. 7개의 칠성을 모으면 네. 이렇게 소원을 이뤄주잖아요. 네. 근데 뭔가 낙서는 이렇게 분열과 선천의 끝을 상징하는데 네. 9를 다 쥐고 음. 없애려고 음. 하는 그냥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7과 9는 사실은 같은 네.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 북두 칠성의 이제 이런 칠성 문화를 볼 때는 실제는 북두 네. 칠성이 9개 별이기 때문에 숨겨진 별이 그렇죠. 지구에서 잘 안 보이는 2개까지 해서 북두 구진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는 사실 7과 9는 상통하고 예.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저희 팟캐스트와 증산도 진리 우주 원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9와 7이 반복되는 게 이제 노스아다무스 예언에 많이 나오죠. 1990에 9 그리고 7이 달. 예. 이게 실제로 99년 7월 달이 아니라는 거는 너무도 분명한 건데 네. 그건 실제로는 우주의 여름철을 뜻하는 불을 뜻하는 칠수와 우주의 가을철을 뜻하는 구수의 네. 이런 교차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음.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한 것도 의미는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사토루가 악역으로 그려지기는 했지만 9개를 모아서 10의 1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요. 걸로 뒤에 나오죠. 저희 뒤에 자료를 보시면 사실은 뭐 사토를 선악으로 이 영화 자체도 선악으로 얘기하면 영화가 안 보여요. 그렇죠. 안 선악으로 보죠. 얘기하면 안 네. 되고 사토르는 혼돈이다. 혼돈. 그리고 주인공은 질서. 이렇게 놓고 봐야 돼요. 질서 혼돈을 선악으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 금방. 네. 근데 이제 이런 그림처럼 뭔가 이렇게 풍자하는 만화도 있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이제 이걸 다 9개를 합친 걸 주인공이 이제 들고 있죠 마지막에. 네. 예. 아 이건 주인공이 아니고 테넷 조직 편이죠. 다시 숨기면서 찢어지죠. 네. 위험할까봐 그렇죠. 9개로 나누는 사람과 네. 그걸 악착같이 또 모으는 모으는 사람과 사람. 잠깐 이제 환단고기 얘기를 하면 네. 이걸 뭐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팟캐스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길지만 네. 이제 되도록 짧게 얘기하면 2018년도에 했던 세계 환단학회 증산도 종도사님께서 하신 도운 환단고기 북콘서트의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낙서가 뭔가를 설명하시는 거죠? 네. 네. 이것은 실제 중국에서 벌어졌던 9년 대홍수와 네. 이제 아주 깊은 연관이 있죠. 9년 대홍수는 실제로는 20년에 걸쳐서 벌어진 대홍수라고 하고 네. 먼저 요순 시대 그러니까 중국의 요순 시대는 중국 초기 역사죠. 네. 그때가 완전히 멸망할 정도의 상황에 처할 정도로 대홍수가 벌어졌다. 사실 전 세계에 홍수가 네, 있었다고 전 세계 홍수가 있었어요. 하죠. 네. 우리나라에도 홍수가 있었죠.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때 우리나라는 초대 단군 왕검님께서 시술을 했어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 참성단에 올라서 상제님께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렇죠. 천제를 올리면서
나오면서 네. 치수를 이미 성공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이제 한 17년 뒤에요. 네. 그래서 대홍수가 벌어졌어요. 네. 어찌할 수 없고 나라가 완전 끝장나는 상황이에요. 사람도 많이 죽고. 되게 9년씩이나 비가 오면은 진짜 난리 나죠.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네. 중국은 이때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통적으로 네.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물을 다스리는 사람의 행정을 맡는 게 되게 지금까지도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대요. 실제로는 그 문화는 이제 우리한테서 간 거고 네.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은 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망해요. 네. 죽어요. 네, 끝장나요 나라가. 음. 네. 왜냐하면 물은 생명이고 네. 이제 로마 같은 데도 왜 그렇게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네. 할 정도로 로마가 번성했냐? 네. 그거는 물 기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수로를 잘 내가지고. 수도교. 음. 그래서 수원으로부터 네. 로마 시내로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경사지게해서 네. 오. 아주 미세하게 해서 끊임없이 물이 흐르게 해서 로마 시내 전체에 이탈리아도 지금도 다 수로가 도르게. 그렇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관계 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아주 각도 네. 미세하게 이렇게 물은 밑으로만 흘러가니까 그러죠. 네. 저렇게 돼 있는 게 기술이었어요. 너무 비경제적이지도 않게. 네.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 음. 적용돼 있는데 음. 그게 뭐냐면 다 치수에 관한 거예요. 아. 그래서 손자병법의 핵심이 뭐냐? 손자가 얘기했던 최상의 병법의 그 최상점이 뭐냐? 그거는 치수법이다. 그래서 마치 군대에서 상대방과 싸울 때 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네. 물은 원래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데 네. 그걸 그냥 무조건 막기만 하면 안 되고 네. 또 너무 고인 물은 썩는다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게 물로서 모든 걸 형상해서 얘기를 해요. 네. 예. 근데 그거는 또 우주변화 원리에서 이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원리에서 실제로 이 오행의 모든 운동은 물이 돌아가는 운동이다. 네. 그렇죠. 이 물이 대우주의 태극수가 이렇게 분열하기 시작해서 이제 용수dum쳐 올라오는 걸 목이라고 하고 막 분열해서 막 이렇게 생명이 피어나는 걸 화라고 하고 그게 한번 꺾여가지고 열매 맺는 거를 토를 거쳐서 금이라고 하고 네. 다시 본자리로 돌아오는 걸 수라고 하죠. 네. 이게 결국 물의 운동이다. 음. 네. 그래서 9년 대홍수에서 당군 안건께 이게 순임금이 네.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네. 그래서 순임금의 요청이 그 고조선에 자기 친척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통해서 되고 그래서 당군 왕군께서 당신님의 아드님을 보내죠. 부르테자를 보내셔서 네. 실제 치수법을 네. 전수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오행 방금 말씀하셨던 물이 돌아가는 오행 치수법이라는 홍범 구주를 전수를 해주시죠. 부르테자가 직접 갔다고. 그러니까 근데 하더라고요. 이게 네. 뭔가 물을 홍수가 네. 났으니까 네. 포크레인을 보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네. 아까 우리 포크레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내달라는 게 아니고 한프로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네. 약간 나라를 다스리고 정신을 달라고 요청한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실제로는 국가를 운영하는 지침이 없었던 거예요. 홍범구주는 인류 네. 최초의 국가 헌법 네. 그 조항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거는 천자국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천자국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홍범구주는 전 인류 역사 문화의 최초의 헌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한 거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려주시옵소서 구해주시옵소서 제발. 했는데 음. 당군 왕건께서 사실은 천자 문화를 전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은혜를 잊고 지금은 김치도 지낼 거다. 한복도 지낼 거다. 네. 뭐죠 또? 요즘 뭐 별거 다 지낼 거래. 손흥민도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그런 그러더라고요. 얘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기 뿌리를 잡아먹는 사람들은 말로가 참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보고요.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그 뿌리를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그냥 두질 않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내려주셨어요. 네. 근데 내려주실 때 실제 이게 놀라운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네. 대변설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신 대변설에는 아주 진짜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네. 당군 왕건께서 네. 아주 희귀한 금거북이를 잡아서 네. 그 등에다가 276-951-438 낙서를 그려서 이야. 바다에 띄우면서 네. 네가 지동지서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네 가는 대로 맡긴다. 이것을 얻는 자는 성인이래라. 이야. 그래서 바다에 보냈는데 음. 낙수라는 거에서 이게 어부가 그걸 잡아요. 네. 신기한 거북이니까. 네. 아니 황금색 거북이 어딨어. 그렇죠. 그래서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고민하던 우한테 바쳐요. 네. 그러니까 우가 그걸 받고 이것이로구나 해서 낙서가 이렇게 이제 중국 문화에서 이제 유행을 하게 되고 이제 대중하게 되는 거죠. 그 지금은 하오 씨가 지은 걸로 되어 있죠. 예, 그거는 이제 기존 기록이고 중국 중심으로 중국은 네. 이제 역사 왜곡이 아주 늘상 벌어지는 나라니까. 방금 말했던 김치가 우리 거다라는 거랑 똑같은 네. 논리로. 근데 이제 김치는 유산균이고 참 건강에 좋은데
그냥 뭐 그건 먹어도 돼요. 지금 우리 짜장면집 가면은 네. 김치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 온 거라고. 도대체 김치는 어느 나라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죠. 지금은. 그런데 이거는 국가의 근간을 네. 전해준 어떤 정신 문화. 음.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국가 문화의 근간이 되는 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낙서가 이제 그런 거다. 근데 재밌는 건요. 네. 이게 이렇게 전해줬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문화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실제로 황금 거북이 발견한 일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요? 네, 이거 최근 일입니다. 네, 2019년도 얘기겠네요. 8월 20일 날 서울신문에 나왔던 거. 네팔의 황금 거북이가 발견됐다. 뭐 대박. 누구는 뭐 돌연변이라고 하겠지. 근데 이제 어쨌든 황금 거북이가 발견됐다. 인도 겐지스강 상자자라? 뭐 자라인가? 상자 자라 이런 네, 건가? 상자자라 종으로 추정되며 뭐 상자? 그럼 이거는 스퀘어인데 네모 너무 갖다 맞추나? 마치 금처럼 짙고 밝은 노란빛을 띠는 황금 거북이 네팔에서 발견됐다. 처음으로. 그래서 파충류 전문가 뭐라 이 거북은 단순히 희귀동물 이상으로 영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 오. 기사에. 그래서 실제로 영물이다. 실제로 힌두교에서는 황금색을 띤 거북을 힌두교 3대 신 중 하나인 비슈누의 제2현신. 우와 이게 뭐야? 그 힌두교 3대 신이 이제 비슈누, 시바, 브라흐만은 이제 창조신, 네. 그리고 네. 시바는 파괴신, 파괴. 비슈누는 네. 유지신이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데 네. 황금 거북은 비슈누의 화신. 그래서 우와. 거북의 형태로 아니 우리가 이걸 뭐 갖다 맞췄나? 얘네가 얘기한 거예요. 네.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 황금 거북이 온 게 구원한 거예요. 음.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인도에서는 거북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온 신을 쿠르마. 이것도 참 저는 의미가 있는데 너무 과하게 가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할게요. 네. 거북은 신화에서 우주적 재난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존재로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문화가 거북 문화 현무가 있죠. 있죠, 있죠. 북현무. 보통 현무는 거북과 뱀의 휘감고 있는 모습으로 얘기를 하죠. 네. 파충류 종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우주의 북방 물을 상징하는 신수다. 이거 다 물 얘기야. 아주 이게 재미가 있어요. 맞네. 자 여기까지가 영화와 전혀 관계없이 나간 듯한 테넷 이야기인데 네. 아니면 이걸 크게 말하면 제목 설명이었다. 이걸 왜 이해해야지 테넷인가? 영화를 이해하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을 한 네. 거고요. 네. 자 드디어 이제 영화에 나오는 단어들 얘기로 들어갑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사토루 마방진을 소개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사토루 마방진을 제대로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없어. 오. 그냥 저런 게 있었다. 오직 여기서만 네. 들을 수 있는 얘기군요. 네. 마방진 얘기도 제대로 안 하고 네. 이 영화는 테넷이라는 영화인데 테넷은 사토루 마방진의 중심에 원십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 일단 사토르가 있어요. SATOR. 사토르. 이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영화 설정으로는 악당 이름. 네, 극중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악역인 주인공이죠. 네, 캐세 그리고 남편. 이게 실제로는 라틴어 글자로 된 이거에 대한 뜻을 얘기할 때는 네. 일반적으로 씨라는 씨 뿌리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오. 씨 뿌리는 자? 야 이거 뭐가 있는데? 그럼 씨를 뿌린다는 거는 농부. 농부거든, 농부. 그렇죠. 그죠? 혼돈을 일으키는 게 씨를 뿌리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인간이 태어날 때, 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네. 그거 자체가 혼돈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주가 태어날 때 빅뱅도 혼돈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어떤 질서의 세계로 가기 전에는 혼돈이다 이거예요. 시작이 될 때는 네. 사실은 그게 혼돈이다. 무질서. 그렇죠. 점점 질서화된다고 볼 수 있고 거꾸로 또 무질서화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레포, AREPO. 근데 이 아레포는 극 중에서 나왔나? 실제로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와, 대사로만. 그래서 기억나세요? 저는 강팀장님?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는 뭐냐면 기억났는데 아까. 주인공이 누구냐면 네. 주도자잖아요. 흑인. 네. 흑인 주인공이 사토루라는 애한테 접근하려면 그 부인을 통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전략을 짜는데 이 사토루가 이제 그림, 미술품 이런 걸 되게 이제 중요시 여기는 네. 사람인데 그 부인이 캣이 그 중에 그림 하나를 잘못 샀죠. 네, 그런 셈이죠. 네. 이 사람이 큐레이터야. 왜 속았냐? 위작을 만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네. 속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작, 미술품 위작을 만든 사람 이름이 아레포다. 근데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지만 네. 영화에 누구도 이런 걸 제대로 주목 안 하고 지나가지만 예. 실제로 이 아레포의 의미는 의미불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상한데?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있군요. 이름 없는 자.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 없는 자, 우리가 이제 노자 도덕경에서 도가도 비상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일컫는 순간 그것은 도가 도라 아니다. 이룰 수 없다. 없다. 그죠? 그것은 항상 도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 한마디로 무국의 의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꽃을 꽃이라고 불렀을 때 그대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네. 근데 꽃이라고 이름 부리기 전까지는 그건 어떤 의미가 없는 거야. 네. 그건 무국의 상태, 혼돈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음. 지금 눈빛이 이상해. 아니 우리 강 팀장 눈빛이 아 왜 이상해. 그랬냐면 아니 제가 육룡의 나르샤를 보고 있는데 그 문명이라는 조직을 할 때 이 주문을 읽더라고 이름을 뭐라고? 거기에 이제 시작할 때 네. 자기 조직을 설명하면서 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그쵸. 저기 이름 문명 네. 그런 얘기 사실은 이름이 그게 없는 자 영원히 서브스턴스. 사라지지 않으리라. 아 맞아요 그 대사 맞아, 있어요. 맞아. 뭐라고? 네. 이름 없는 자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무서운 말이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우주의 존재의 근간, 저 바닥, 가장 밑바닥 그 세계를 네. 얘기를 수많은 용어로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도요, 진리요, 뭐 얘기를 막 종교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세계를 아레포는 벌써 뜻한다. 아. 위작 그림작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무의화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뒤에 나오겠지만 사투르누스를 뜻한다. 이건 뒤에 얘기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테넷은 이제 열십자가 있죠. 음. 근데 테넷이라는 글자는 이 중에 제일 이해하기 쉬운 말일 수도 있어. 어쨌든 시간 공격을 막는 미래 조직 우리 편이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의의 조직, 생명을 중시 여기고. 네. 네. 그런데 이 말은 라틴어적인 그리스 로마적인 의미를 다 합치면 네. 붙잡다는 의미. 음. 뭘 잡아 끝까지. 음. 잡으려면 의지가 있어야 돼. 네. 그죠? 견지하다, 도달하다. 음.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인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람이 움직여서 그걸 네. 노력해서 뭘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의, 교리.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구원의 의미가 되게 강해요. 네. 그리고 테넷의 배치 자체가 열십자로 돼 있어서 십수를 의미하고 네. 원십자 형태를 띠고 이 네. 환단고기에 이제 원형 문화 코드로 이제 갈 수 있는 게 이제 눈에 띄고요. 음. 그다음에 이걸 뒤집어진 게 지금부터 나오죠. 네. 아레포를 뒤집은 게 오페라죠. 오페라. 근데 오페라는 첫 장면에 나오죠. 영화 첫 맞아요. 장면에. 영화 첫 장면이죠. 오페라는 오페라? 뭐 하는 공간이죠? 공연하는 곳이잖아요. 공연을 해요. 네, 오페라. 사람이 공연은. 모이죠. 오. 무대에 누군가 올라가죠.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오. 연주가 이루어지고 주인공이 등장하고 그리고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그 뒤에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어요. 이 우주에서 어떤 일이 무슨 사업이 벌어지든 이런 형태로 벌어져요. 그죠? 이 천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네. 국가가 운영되든 뭐가 되든 그런 것 자체가 작은 우주에 대한 표현이다. 네. 오페라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네. 오케스트라가 거기서 연주된다. 음. 그럼 그것 자체가 거대한 조직이에요. 그죠? 하모니가 인간 있어요. 세상, 역사. 음. 한마디로 역사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하모니도 뭐 다 포함해서 네. 뭔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거를 의미상으로 보면 일이란 뜻이 있어요. 일이잖아 이게. 워크. 인간 세상에서 사라고 사건. 음. 그래서 활동, 보살핌. 이게 묘하다니까. 근데 이거는 진리적인 의미로 이제 천하사란 하늘 아래 모든 일 그러면서 이제 공적인 일, 네. 이 역사적인 의미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막 소름 돋지 않아? 네. 그리고 사토루를 뒤집은 게 맨 아래 나오죠. 그게 로타스가 나와요. 로타스? 뭐지? 우리가 로타리 알죠? 로타리. 아, 네. 네. 다리. 이렇게 이제 그렇죠. 이제 뭔가 동그란 돌아가는 다리. 그런 동그란 거. 뭐 이렇게 오. 도로에서도 보이고. 근데 로타스는 벌써 이게 회전의 의미가 또 느껴져. 이거는 영화 설정에서 프리포트를 만드는 회사 이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인버전 장치잖아요. 네. 인버전 장치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면서 그러면서 인버전 장치 그 자체를 얘기를 하기로 또 해요. 근데 인버전 장치를 가만 보면 떠올려 보세요. 회전하죠. 네. 회전이 기본 회전문이야 한마디로. 윤회 같아.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네. 뭐 그렇게도 해석을 많이 해요. 반복되고. 네. 순환의 의미로 우리는 봐야 돼요. 근데 서양은 순환보다는 반복의 의미에 더 가깝거든. 근데 동양은 순환이지 반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바퀴, 농로, 형차.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굴러가는 어떤 수레 그리고면서 회전, 예. 역행의 의미도 있어. 그리고 숫자로는 4개라는 의미도 있대.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이런 게. 숫자로 4개. 네. 4라는 숫자다. 네, 뒤에 얘기할게요. 어. 네. 아니 근데 놀란 감독이 너무 불친절하신 거 아닙니까? 왜요? 제가 볼 때는 네. 불친절한 것도 불친절한데 네. 본인도 잘 몰랐을 수도 있어. 그래요? 모르고 아니 이 정도는 설명해주고 영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영화를 다시 보면 깜짝깜짝 놀랄 것 같은데. 미리 제가 느낀 결론을 이걸 계속 쓰면서 생각해 본 게 네. 결론을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니까 하면 네. 한 20여 년 이 시나리오 준비했잖아요. 네. 네. 물리학적인 게 되게 강했을 거야. 음. 근데 사람이 한 시나리오 한 영화를 만들려고 20년을 계속 생각했으면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의미가 담겼을 거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수많은 영화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어떤 미래 예언도 막 자기도 모르게 담아놓기도 해. 영화에서 얘기한 게 이루어져.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천지에서 지금이 개벽하는 때다. 가을 개벽하는 때에 이런 메시지를 던져라라고 20년 동안 시나리오를 쓰면서 받고 나왔지 않았을까. 근데 본인도 채 의미를 다 모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서양 사람이고 잘 몰랐을 수도 있거든. 물론 동양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 이 사람, 이 감독이. 그렇구나. 전 영화 볼 때 사실 그 생각 하긴 했거든요. 왜 저 인버전 장치를 저렇게 투박하게 만들었을까. 좀 더 미래에서 온 기계면 더 세련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텔레포트 하듯이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퀴처럼 돌아가는 회전문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디어가 녹아들어 있다 보고 시간을 바꾸면 저는 너무 소시민적인가 봐요. 이렇게 과거에 후회했던 일들을 바꾸고 싶을 것 같은데 시간을 바꿔서 세계 3차 대전을 막는 건 너무 거대한 일이잖아요. 아, 네. 그런데 이런 의미를 제가 지금 듣고 나니까 미래가 현재를 공격하고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천하사의 때다. 이런 게 그런 의미가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 벌써 이게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구나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죠? 뭐 느낌 수준이 아니고. 뭐. 자, 이렇게 5개의 라틴어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각형 대칭의 이제 마방진 형태로 배치가 돼 있고 이걸 이제 2차원 회문이라고 그래. 회문은 뒤집었을 때 의미가 또 생기고 또는 같아지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문을 글자 재배치를 서양에서는 엄청 즐겼었어. 특히 노사다무스가 엄청 많이 썼어. 뭐 철자 뒤집어 놓고 이런 거. 레이포즈가 사투르스 뭐 이런 거하고 뒤집은 글자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다빈치도 그랬어. 그래서 숨기고 싶은 의미가 있을 때 글자 배치를 바꿔. 그런 걸 회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배치를 바꿨는데 뭔가 새로운 의미가 막 또 생겨. 이래서 그래 마법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낙서야말로 정말 진짜 회문이지.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5개 사토르, 아레포, 테넬, 오페라, 로타스라는 말을 문장으로 풀면 농부 아레포가 바퀴를 굴리는 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농부는 하는 일이니 바퀴를 왜 굴려? 밭을 가는 거지. 한마디로 농부 아레포가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문장으로 이제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테넷은 이 마방지는 농사에 대한 얘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해석은 진짜 대박인데. 이거는 아마 내가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근데 이 농사는 이 증산도 진리로 오면 이 지구 1년이라는 거는 초목 농사를 져요. 근데 우주의 1년이 있다는 게 증산도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어느 때냐? 우주 1년에서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개벽기다. 천지 개벽기다. 그때는 우주에서 최초로 이게 인간 씨를 뿌리신 농부가 직접 오신다. 그 농부가 우주의 절대자 하나님 상제님이신데 추수를 하러 오신다. 이 농부 얘기, 농사 얘기로 막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천지농사에 대한 얘기로 벌써 여기에도 담겨져 있다고 보고요. 이게 신기하다. 과한 해석인지 아닌지 이따 봅시다. 어벤져스 보면 타노스가 자꾸 이렇게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토르와 타노스를 같은 선상에서 놔요, 사람들은. 그렇죠. 같은 일을 한 거다. 아니 그래서 쟤는 왜 자꾸 없애려고 하지? 왜 자꾸 부수려고 하지? 아니 뭐 애가 이렇게 비관적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금 농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좀 이해가 되네요. 이게 이제 사토르 췌장암 말기 환자죠. 자기 죽으면서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건데 비관적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타노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많이 해요. 환경 오염되고 내가 오히려 우주를 구한 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 걔는 맞아. 내 절반을 갖다 생명을 해서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았냐, 풍요롭게 바꾸지 않았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절반을 죽인 게 아니고 절반을 살린 거다.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죽인다는 의미에서는 잘못된 거다, 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어쩌면 타노스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또는 뭐 타노스가 아니더라도 이 지구가 지금 인간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수하고 죽이는 게 되게 나쁜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열매를 추리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좀 복합적이네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천지자연의 이법이다 이건. 자연의 원래. 아니 이제 비이커에 이렇게 미생물 하나를 넣으면 양분이 많으면 처음에는 막 분열해요. 그래서 인구가 막 꽉 찰 정도까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생장곡선이 어느 한순간 싹 다 죽어요. 그리고 몇 마리가 살아남아서 또 그 곡선을 반복해요.
이게 이제 어떤 한 개에서 벌어지는 생장 곡선이거든요. 이게 이제 1년 농사는 가을철에 열매 맺은 거를 하는 거지 열매 맺지 못하고 썩은 거나 잘못 뿌리를 잃어버린 거는 다 떨어져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름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선악의 개념으로 자꾸 기독교적이나 서양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네. 천지는 춘생추살이나 봄에 낳고 가을에 죽인다. 이 운동만 한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공도적인 거예요. 봄에 낳고 가을에 죽이고 봄에 낳고 가을에 죽이는데 두 가지의 일만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열매 맺은 종자를 이렇게 걷어들인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악으로 보는 건 정말 작은 개념이네요. 진짜 상극과 상생이라는 개념으로 봐야지만 네, 그렇죠. 뭔가 이거를 물론 선도 있어요. 그래도 있지. 그 때에 다 따라서 있지. 시간에 다 있지. 따라서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상제님 진리에 의하면 춘생추살이 있고 가을에 오시는 네. 추수신을 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서신은 가을서, 네. 서방서, 그렇게 서방에서 오시는 신, 서방신, 가을의 신, 어텀 가드라고 이제 일컬을 수 있는데 네. 한마디로 추수신인데 네. 근데 그런 의미하고 연결이 되더라. 자, 사토르를 얘기를 하려면 네.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입니다. 이것이 개벽이다의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네. 1980년대 초에 이것이 개벽이다 상하권을 집필하셨죠. 네. 거기에 정말로 기가 막히게 다 나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떠나라 떠나라 모두 주네부를 떠나라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하리라 레이포즈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절멸되리라 그 전에 하늘은 징조를 보이리라. 이건 도대체 뭔 소리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그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되게 무서운 말이 모두 절멸되리라 이런 말. 반대하는 자. 그리고 하늘은 징조를 보인다. 그리고 떠나래. 근데 모든 주네부를 떠나래. 그래갖고 주네부가 어디죠? 보통 스위스 제네바를 제네바. 뜻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음. 제네바만 떠나면 사는 거야? 근데 여기 모두 이렇게 나오고 네. 그 이거는 어떤 대도시에 대한 거냐, 대도시가 많이 파괴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신비스러워요.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하리라. 이게 이제 와 이게 도대체 뭐지? 황금의 사투르누스? 사투르누스라는 존재는 누구고 쇠로 변해? 일단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알려면 노스트라다무스가 속한 곳이 프랑스고 네. 그리고 이제 유럽 문화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일컬어지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죠. 사투르누스는 로마 신화에서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로노스라고 나오고 네. 물론 이제 서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는 사투르누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원래는 별로는 토성을 뜻해요. 토성. 네. 토성은 고리 달린 별 아시죠? 그래서 뭐 토성은 흙이 많은가 보다. 하지만 대부분 가스로 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진짜 그런 생각 한다고요. 목성은 나무로 돼 있는 이런 얘기 한다고요. 화성은 불덩어리구나. 수성은 물덩어리인 줄 알아요, 애들. 근데 나는 어쩌면 진짜 맞는 거 아니야? 혹시 네. 들어가 봤더니 아니 맞습니다. 그런 철학도 없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야? 라고 나중에 생각하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동양에서 얘기하는 네. 5대 행성, 9대 행성 중에 5대 행성은 네. 실제로 천지의 오행의 기운이 네. 이게 천지에서 이렇게 태양계로 들어올 때 그 별들을 통해서 지구로 집중되기 때문에 오행성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는 게 이제 우주 변화 원리의 기본 토대죠. 네. 그런데 네. 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증산도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12만 9,600년 한 주기 속에서 여름, 가을이 교차하는 때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을 상징하는 오행 기운을 화, 네. 봄은 목이죠. 네. 목 기운이 이렇게 막 새싹이 돋아나는 건데 불은 그냥 막 이렇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을은 네.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음. 금. 음. 이게 탁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이제 껍데기를 딱 씌워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맛있게 이제 되는 거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우주의 빙하기 약 3만 년 정도 지속되는 대빙하기가 오는데 네. 이때가 이제 수라고 이제 일컬이죠. 네. 근데 지금은 여름 가을이 교차하는 때인데 화와 쇠가 만나요. 화와 금이 만나면 네. 불은 쇠를 녹여버려요. 그렇죠. 파괴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생명이 일체 생명이 멸망당한다. 그래서 우주의 통치자 아버지 하나님이 상제님이 바로 이 토의 자리에 계시는데 중앙 토의 자리에 계서 화의 기운을 제어해서 화생토해서 토생금의 이게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 추수하는 신으로서의 네. 역할을 하신다. 토의 역할을 하신다. 토의 역할을 하신다. 이것을 그래서 오행의 상생도에서 화생토, 토생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앙에 토가 있잖아요. 네. 자, 답은 벌써 나왔어요. 토성이 나와요. 사투르누스는 토성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네. 우주변화원리의 동양의 우주론에서 토에 해당되는 게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게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오행이 녹아들어서 토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투르누스가 쓰였다. 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개벽 책에 이것이 개벽의 책에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토는 네. 색채는 이제 황금색이에요. 그러니까. 금색이에요. 아니 여러분, 예. 황금의 사투르누스잖아요. 그렇죠. 예.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근데 여기 뭐라 그래? 뭘로 변한대? 새로 변한다. 다 나왔죠. 그러니까 불은 불 기운이 제어해서 네. 화생 토로 바뀌고 황금이 됐어요. 근데 이 황금색인 사투르누스가 뭘로 바뀐다? 쇠로 다시 바뀐다. 즉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교체할 때 통치 하나님이 오셔서 다리를 놓아주신다. 인류는 그 다리를 통해야만 네.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하리라. 노사나무스 박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동양의 오행이 여기 녹아들어 있었구나. 자, 이렇게 이 밑에 이걸 읽으면 끝나는 건데 태상종선의 말씀 읽고 그냥 끝낼 거. 이거 한번 읽어줄래요? 지금은? 네. 태상종도사님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주의 봄, 여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 금화 교역기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화극금하기 때문에 개벽이 일어난다. 신미토 상제님께서 오셔서 화생토, 토생금하여 여름과 가을을 이어주신다. 상제님은 상극세상에서 상생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다. 자, 이것입니다. 갈 길이 바쁘니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사토르가 아직 안 끝났는데 사토르 네. 마방진에서 사토르는 로마 신의 사투르누스를 말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놀란 감독이 도대체 이걸 알고 한 건지. 그러니까요. 사토르 마방진의 사토르가 사투르누스를 뜻하고 이것은 화생토 토생근을 의미한다는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사투르누스에 대한 거가 빼도 박도 못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가 고야를 그림. 아레포는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 실존인물의 네. 위작을 그려 파는 사기꾼 이름이다. 이렇게 나오죠? 고야의 작품에 정통한 사토르의 아내 케색에 사기를 쳤어요. 네. 굳이 고야를 고른 이유가 네. 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안 나와요, 영화에. 아레포가 한 거. 네, 아레포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림이 걸려 있는데 정확히 뭔 그림인지는 정확히는 안 나와. 네. 네? 어쨌든 고야의 그림이라는 건 나와, 그죠? 네. 그래서 화가 고야의 그림인데 이 화가 고야가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렸냐. 네. 그래서 하여튼 이 그림을 위작해서 판 게 아레포잖아요. 네. 아레포의 비밀을 지금은 사토로 알아봤는데 아레포의 비밀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란시스코 고야는 1746년에 태어나서 1828년이니까 18세기 네. 18세기 스페인 회화의 대표 화가. 음. 근데 이때가 스페인이 굉장히 암울하던 때래요. 전쟁이 스페인 전역을 휩쓸었고 네. 그래서 이 전쟁 이름을 반도 전쟁이라고 불렀고 음. 프랑스군이 쳐들어와서 막 학살하고 막 이랬대요. 네. 그렇게 이제 죽음의 이제 공포가 이제 굉장히 심한 때인데 이 사람이 고야예요. 되게 이렇게 표정이 어둡죠. 네. 약간 음악가 같이 생겼네요. 네, 약간 그러네. 자기 자화상을 이렇게 그린 걸로 볼 때 되게 우울해. 네. 불행한 느낌도 들고 네. 많이 죽은 시대니까 네. 얼마나 사람들이 우울했겠어. 그렇겠죠. 근데 이걸 이제 고발한 그림을 그렸는데 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의 연작들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게 네. 검은 그림 시리즈라고 그래요. 근데 이 검은 그림 시리즈 중에 대표적인 게 자식을 삼키는 사투르누스가 제일 유명해요. 그러니까 고야는 사투르누스를 그렸어. 근데 보세요. 대표화가네요. 사투르누스의. 사투르누스는 이 자식을 낳으면 잡아먹고 낳으면 잡아먹고 낳으면 잡아먹고 계속 잡아먹어. 그렇죠. 이걸 자꾸 또 선악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혼돈의 괴물- 그 시기. 네. 질서가 나오기 전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얘기하는 네. 우주 탄생에 대한 얘기다라고 해석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주가 그렇죠. 탄생하기 전에 질서의 세계가 열리기 전에는 몰라. 그 세계 어떻게 되는지 인식이 안 되는 세계잖아요. 그야말로 카오스다. 그런데 이 자식을 삼키는 사투르누스, 그러니까 자식을 계속 잡아먹어. 이거는 어떤 시간의 우주 탄생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이런 거 되게 많아. 중국도 네. 창조신을 반고로 얘기할 때 반고의 몸이 부서져 갖고 눈알이 두 개가 해와달이 되고 한 거 보면 이거랑 비슷해. 그죠? 네. 예, 자기 몸이 부서져서 천지가 됐다. 이런 건 되게 신화가 많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레포도 사투르누스를 가리키고 있네요. 사투르누스를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크로노스는 시간신이라고 그래요. 시간신. 오. 모래시계를 들고 있는 노인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오.
시간을 근데 이 영화는 시간에 관한 그러니까. 영화죠. 그러니까 그걸 또 역행하는 영화잖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모래시계를 들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있는데 낫도 들고 있어. 이거는 추수할 때 배죠. 배는 이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음. 추수신하고도 연결되면서 멋있다. 그러면서 네. 멋있다. 이야, 감독 장난 아니다. 아 감독이 멋있다. 네. 감독이. 예, 예. 이야, 대단한 사람인데. 예. 그런데 자식을 계속 삼키다가 네. 최초로 길러진 질서정연한 자식. 신들의 세계를 여는 자식이 태어나요. 못 잡아먹어. 그 신의 이름이 제우스죠. 제우스예요. 제우스. 신들의 왕이라고 보통 칭해지죠.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한다. 그래서 우주 역사가 시작하는 걸로 보통 거기서는 그린다. 네. 아니 저희가 기독교 문화가 있으면서 네. 뭔가 선과 악으로 자꾸 바라보는 약간 습관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시각이 좀 있는데 네. 그리스 로마 신화도 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뒤에서 이렇게 선과 악으로 자꾸 바라보는 시각을 제가 좀 갖고 있었나 영화를 봐요. 재밌게 하려면 크로노스는 네, 괴물로 네, 그려야 네. 돼. 예, 예,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막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게 영화 팔리는 영화거든. 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겠구나. 이렇게 뭐 그런 네, 생각이 네, 좀 네. 들었습니다. 신화는 인류 네. 역사에서 사람들 입에 끊임없이 회자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게 뭐 옛날에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 이게 아니고 어. 수많은 집단 의식이 형상화된 음. 그게 바로 신화다. 집단 의식이 형상화된다는 건 진리에 접근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화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거기 이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네. 판단하는 잣대가 바로 우주 원리여야 한다. 그것이 음. 음양오행의 원리다. 그러니까 신경 문화를 가지고 그리스 로마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현세에서는 그걸 자꾸 선악의 문제로만 바라보니까 네. 신화가 오히려 더 그냥 옛날에 재밌었던 이야기 네. 수준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달리 보니까 음. 굉장히 크로노스를 표현하는 음. 이 작품도 네. 굉장히 많은 의미를 쥐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시간에 관한 신비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음. 이제 좀 살펴보면 네. 이것이 개벽이다 책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크로노스가 제우스를 낳고 그 뒤에 또 나온 자식이 아테나 그리고 네. 아폴론, 무사히 이런 형태로 가는데요. 네. 크로노스가 의미하는 거는 네. 씨 뿌리는 자라고 이렇게 나오고 음, 해석이 되고 음. 또 그가 다스릴 때는 세계는 결백과 순결의 황금 시대라고 했다.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이렇게 한국시대면 역사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선악으로 얘기하는 이 선악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구나. 결백과 순결의 시대라는 건 뭐냐면 네.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역사적으로 뭐가 펼쳐지고 있지 않은 시대. 좀 정지되어 있는 네, 그런 그런 느낌? 개념에 좀 많이 갖고 인식이 잘 안 되고 음. 너무도 이상적이고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인간 세상은 그런 게 없거든. 여기는 상대적이고 절대의 경계라는 거를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실제를 못 만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세계를 뜻해요. 음. 그래서 되게 관념적이고 그런데 그가 자식을 낳으면 마구 잡아먹었기 때문에 암흑이었는데 어느 날 제우스를 낳았는데 이제 숨겼어요. 네, 숨겨갖고 네, 네. 제우스가 나중에 이제 크게 되죠. 근데 이 제우스는 인간과 만물의 창조자이고 통수자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죠. 최고신으로 이제 그쪽 세계에서는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제우스를 이제 로마 신화에서 주피터라고 부르는데 이 목성을 뜻하는데 우주 원리로 보면 목에서부터 우주 봄철이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을 의미한다고 또. 그래서 최고 신인데. 네, 시작을 의미해서 그러면 뭐 여기 크로노스는 그 전에 어떤 토, 무국 이런 의미를 또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주 오행의 원리가 여기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네. 복희팔계에서 이 만물이 탄생하는 거를 괴상으로 진괴로 보이는데 네. 그 진괴는 번개에 대한 얘기거든요. 번개로 이 상징화되는데 재밌는 건 제우스가 번개 쓰잖아요. 번개를 쓰죠. 어. 네. 번개 막 던지잖아. 네. 칼 번개를 창처럼 들고 네. 있는 그리고 걸로 가르쳐. 번개를 지닌 독수리를 또 총애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전부 목하고 연결이 되죠. 동서양이 만나네요, 진짜로. 네. 그리고 제우스가 또 이제 아테나를 딸을 낳아요. 네. 아테나가 제우스 머리에서 나오던가 그래요. 네. 그리고 거대한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데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네.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이 목에서 화가 나오는 거, 목생화하는 건데 그 속에서 이 불기운 목이라는 글자도 그렇고 화라는 글자도 그렇고 네. 이 양기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이제 머리랑 저는 어떤 관계가 있는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딸을 낳아. 딸을 낳아. 화.
머리에서. 네. 아들도 낳지 않나요? 예, 그렇죠. 아테나 여전사가 태어나면서 사실은 지혜의 신이기도 해요. 네. 그 우리 아테나는 이미지가 되게 좋아. 음, 투구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이렇게 벼락 같은 함성을 지르면서 머리에서 나왔다. 제우스 머리에서.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태양신 아폴론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네. 그 동양의 그 목화토 금수는 12지지로 풀면 각각 목도 2개, 화도 2개, 토도 2개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서로 음양짝이 있는데 네. 제우스 목에서 나왔을 때 화가 2개, 2화, 7화라는 음양화가 나온다. 네. 그래서 아폴론이 남상이니까 양화, 7화, 아테네가 2화. 2화로서 2,7화라는 걸 상징해서 보여주죠. 그러면서 또 아폴론은 네. 태양의 신이면서 이렇게 문명을 또 문명의 비춰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가 우주의 여름 시간대에 인간 문명이 펼쳐나가는 거하고도 그쵸, 다 연결이 돼요. 아폴론이 음악의 신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근데 또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아까 근데 되게 머리에서 나온 아테나는 네. 전쟁이 우리가 생각했던 여성의 이미지랑은 좀 다르게 막 네. 여전사의 느낌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폴로는 네. 남성인데 음악하고 이러니까 약간 좀 서로 합일돼 있지. 네, 부드럽고 이런 게 다 네. 제우스에서 이렇게 2화, 7화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저는 좀 되게 기분 좋게 네. 들리네요. 이렇게 크로노스에서 제우스에서 아테나, 아폴론이 나오는 거가 목화토금수 목화의 전반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10명의 신들이 이제 무사히라는 또 신들이 나와서 네. 이게 실제 그 여름 가을이 교차할 때 나오는 토가 10토의 의미라는 것도 의미를 또 하게 돼요. 9명 아니에요? 9명. 9인데 10수로도 얘기를 해요 또. 오. 네. 이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동양의 오행 원리와 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나더라. 이게 맞. 만나고 보니까 네. 사토르 아레포, 아까 얘기했던 사토르가 사투르누스 화생토 토생금의 의미랑 연결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근데 아레포가 위작을 한 화가인데 고야의 그림을 위작했는데 고야가 사투르누스랑 또 연결돼 있어요. 자식을 삼키는 사투르누스를 그렸다. 근데 이 사투르누스는 시간신 크로노스를 의미하고 또 낫을 들고 있더라. 그러니까. 와, 이게 아주 심오해져 갑자기. 그냥 사토르라는 네. 주인공 이름이 사실은 그리스 신화의 모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파괴와 또는 새로운 어떤 창조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노스다무스 얘기 중에 네. 레이포즈에 반대되는 자들은 다 절멸을 한다. 네. 레이포즈라는 말 자체가 네. 제피로스라는 말을 글자 뒤집은 회문이에요, 이것도. 근데 제피로스는 서풍을 의미하거든. 가을바람, 서쪽바람. 그러니까 가을바람이 불면 네. 낙엽이 떨어진다. 이거하고도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새로 변한다? 이것도 여름 가을 교차한다는 네. 이 계절 바꿈, 네. 개벽의 때를 얘기하는 건데 네. 레이포즈 얘기도 가을 개벽이 온다는 의미로 연결이 전부 돼요. 네. 테넷을 이제 풀어보죠. 테넷은 어쩌면 우리한테 제일 익숙해요. 네. 십자가.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테넷은 근데 미래, 아니, 현재, 과거로부터 시간 협공을 막는 조직. 이게 이런 개념이 있었어? 시간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미래 조직의 리더가 과거에 있는 이 사람이야. 이건 도대체 뭐야? 터미네이터야? 어려워요.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런 얘기는 우리 하지 맙시다. 네. 또 어려운데.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해야 돼. 교리, 네. 교의, 신념이란 뜻이야. 이게 의미가 아주 커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네. 이름으로 안 불리죠. 맞아요. 이름이 없어. 주도자라는 이름으로만 불리지 이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알 수 없는 어떤 분. 그러니까 수원 나그네 도수가 있죠. 수원 나그네는 이름이 없으셔. 어디 뭐 시골 하여튼 뭐 저 두메산골이든 하여튼간에 주목받지 어떠던 간도수에 위치해 있던 저 구석에서 어디서 이렇게 오막살이에서 나오시는 어떤 성인이 계신다라는 이 상제님 진리의 수원 나그네 도수가 갑자기 생각나요. 아레포의 무명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근데 거기는 이제 무국적인 의미가 강하고 테넷은 굉장히 네. 이렇게 인사적인 의미가 좀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 단어는 네. 가로 세로로 똑같아. 네. 그리고 완벽하게 이게 대칭되죠. 네. 네, 다른 단어들보다 훨씬 더 대칭돼. 네. 그리고 원십자로 있고.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십자가는 구원자를 의미하는데 네. 주인공이 이제 그런 사명이 이제 굉장히 강하고. 네. 근데 이 원십자는 원래는 로마인들이 죄수를 형틀에 매달아 죽이는 네. 못을 박아 죽이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때의 십자가는 원십자가 아니다. 네. 그래서 실제 오리지널 크로스 이게 이제 원십자죠. 오리지널 크로스는 진짜 이게 이제 환단고기의 문화고 전 세계에 있다. 네.
유교, 불교, 도교 뭐 어디에도 있고 한국의 문화고. 예. 환단국에는 이게 원십자 문화가 아주 뭐 너무너무 많이 등장을 하죠. 맞아요. 예. 이게 약간 우물정자로도 등장하고 박물관 가면 이런 거 찾는 재미가 네.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네. 보면 보이는. 그 뭐 오세아 박물관이든 어디를 가든 전부 네. 만자가 전 세계 종교를 초월해서 다 있는데 맞아요. 만자는 원십자가 돌아가는 회전의 모습을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 10을 돌리면 그게 만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전부 원십자 문화인데 네. 실제로는 이게 어디서 왔냐? 실제로는 이게 북두칠성의 그 원래 우물정자 문화에서 온 거다. 원래 이제 오. 북두칠성의 선기옥형의 앞부분을 네. 우물정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 우물이라는 것 자체가 칠성의 기운을 받는 곳이라고도 네. 하기도 해서 이 물하고도 연결이 돼요. 맞아요. 러시아 환단국의 북콘서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 편안함, 자연과의 합일, 신과 인간, 대자연의 신성, 본성, 이것이 원십자로 상징된다. 그리스 항해사들이 생명처럼 여긴 것이 4개의 주요 방위이다. 유라시아에서 건너간 유목민 켈트 문화의 원십자에는 정동서남북의 3수로 얽혀져 있다. 중앙에 원십자가 또 있다. 원십자의 중앙은 본체,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한다. 여기에 이제 다 있네요. 어우, 신기하게 생겼다. 뭐가요? 이 그림이요. 이게 3수로 얽혀 있다는 거 이제 아니에요? 켈트족의 원십자죠. 그러니까 원십자가 어떻게 삼수로 얽혀져 있는 거죠? 조금만. 예, 안에 보면 네, 켈트 설명해 주세요. 십자가의 안에 들어가 보면 네. 이게 원십자 형태로 가로 세로가 이렇게 교차돼 있죠. 네. 그런데 이 각자 십자가의 그 안에는 예. 3개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이거를 동그랗 해야 될까? 무한대 삼각형의 예, 약간 메비우스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3수로 돼 있다. 그래서 각각의 3, 3, 3, 3 합치면 12, 4, 3, 12 맞죠? 네. 그래서 1년 12달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죠. 예. 운삼사. 예, 맞죠. 천부경의 운산사 성화노칠. 네. 그래서 3, 4가 음. 바로 이제 그 고리를 이루는데 음. 예, 우주 일련의 한 틀을 네. 순환의 한 작용을 이룬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 켈트가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유목민이에요. 네. 대단하다. 이런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냥 십자가 아닌 삼수가 들어있는.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 3, 3, 3, 3 이게 3개월씩 이렇게 끊어지는 도수하고도 연결되고. 네. 그런데 이 테넷이 네. 사실은 뭐 제가 한 얘기지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테넷은 10 플러스 넷 아니냐. 오. 10은 10, 넷은 10. 네트워크. 네트워크. 이 우주는 하나님을 뜻하는 10수의 네트워크가 아닌가.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트워크, 그것이 우주의 천지의 다른 이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하느님은 십수인가요? 네. 10은 숫자에서 완전한 수를 뜻하고 하나님을 네. 뜻하는 수로 많이 쓰이죠. 네. 10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아라비아 숫자는 1 더하기 0이고 네. 1과 0이 이제 뭐 디지털 코드에서는 온오프를 뜻하기도 하고 존재의 수의 시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테넷을 하나님의 조직 그럼 증산도네?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좀 어머. 지켰고. 테넷은 증산도 미래조지. 네. 후천 5만 년 태울랑 미래조지. 유기무이통고대. 그러니까 뭔가 현재 게을러서 나태해서 발생된 안 좋은 미래로부터 날 지키려고 재밌네. 네. 후천에서 막 보내는 건가요? 그렇죠. 제발 정신 차려. 아 재밌다. 네. 그래서 이제 종도사님은 10은 시간과 공간, 인간과 만물을 조화시키고 성숙해 하는 수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것도 이제 보병궁 복음서에는 하나님은 10수다. 이렇게 아예 가드 있어도 10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여튼 사토르 마방진의 중앙수를 가르는 게 이게 중앙에 이제 이게 10에 이제 10수를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낙서에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알고리즘이 구수인데 그거는 그렇죠. 마방진은 낙서를 의미하는데 낙서에는 네. 9수까지밖에 없죠. 네. 근데 낙서는 절묘하게도 중앙에 5수를 빼면 가로 세로 대각선을 더하면 10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10수를 지향하고 있어요. 지향을. 10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어허. 네.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게 하여튼 되게 재밌어. 네, 어떻게 이렇게 그러네요. 돼 있냐. 어? 신기하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오페라와 이제 로타스는 같이 봐야 돼요. 네. 오페라는 아까 말한 대로 네. 오페라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관중이 모이고 네. 거기서 이제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영화에서 네. 시작하자마자 관중들은 잠들어 버리죠. 맞아요. 맞아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이것도 난 의미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뭔가 어떤 어떤 의미가 뭐 있나요? 개벽과 예. 어떤 뭐 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현실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잠-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여튼 주인공은 그 잠든 사람들도 구하려고 하고. 네. 하여튼간에 그 오페라라는 단어가 이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무대인 지구가 아닐까, 우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이 오페라를 뒤집으면 아레포가 나오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천지의 주인인 이제 상제님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로타스는 네. 이게 로타스가 이 영화의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줄거리를 제공해 주는 건데 네. 시간 역행 인버전 장치예요. 네. 시간 역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버전 장치가 로타스인데 근데 이게 4개가 나와요. 4개인지 저 몰랐는데. 세 개로 얘기를 하는 그 영화 해설하는 사람들 있는데 네. 네 개로 얘기하는 데도 많아요. 어떻게 저는 네 개로 해석을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이게 어디 있냐면 공항에 하나 있었고. 거기가 이제 프리포트. 만나는데, 네. 예, 그러면 이 4개가 뭐 동서남북. 예, 제가 그 얘기하려고.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뭐 하시죠. 아니요. 그런 생각이 지금 미리 떠올랐어요. 얘기해도 돼요. 아 그래요? 아니가 3개 4개 뭐 하시니까 네. 아까 저는 켈틱 문화의 원십자 네. 아까 러시아 환단곡의 북콘서트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순간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이게 삼수가 갑자기 원십사로 가는 거지? 네. 라고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동서남북에 관련된 공간 배치라고 이해가 되니까 네. 4개여야겠네요 무조건. 뭐 세 개로 해도 돼요. 상관없는데 어찌 네. 됐든 간에 이 네 개로 해석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캣이 총 맞은 그 창고에 하나 예, 있었고. 거기 있었고 그리고 공항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배 위에 하나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배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투할 때 마지막 싸우는 거기 최종 스타스크 거기에도 있죠. 그럼 네 개가 되죠. 그리고 오. 작은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있고 네. 자동차 들어갈 정도로 큰 것도 있어. 그래갖고 맞아. 장비 자체가 인버전 돼 갖고 가는 음. 그 정도로 거대한 데도 있어. 대규모로 계속 줄 서서 맞아, 들어가고 맞아, 이러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럼 이제 대박. 네 개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 둥근 회전문인 로타스. 근데 이거 자체가 회문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고 네. 아까 얘기했던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해석할 때 네. 사투르누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 강 팀장님이 얘기했던 네. 이게 전부 지금 우주 일련 목화 토금수에 대한 얘기로 점점 가고 있잖아. 누가 봐도. 네. 그러면 목화 아. 금수는 실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간이 이렇게 돌아갈 때 네. 그냥 목에서 화로 가느냐. 음. 중앙에서 이렇게 토가 출장 나가서 있는 음. 목에서 화로 넘겨주는 토가 있다.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중에 인묘라는 목이라는 봄의 목이 여름에 네. 사오라는 불이 있어요. 그죠? 네. 거기를 넘어가려면 진이라는 토를 거쳐서 넘어가야 되죠. 네. 그리고 이 여름 가을이 교차할 때는 사오에서 미라는 10토를 거쳐야지 그다음에 신유. 신유 그렇게 들어가게 돼요. 네. 이렇게 돼서 실제로 천지의 사방이 사계절이 넘어갈 때는 중앙에 10토가 출장 나가서 그 넘겨주는 네. 생에서 넘겨주는 네. 토가 등장을 하게 된다. 그 사계절. 네 개 그렇죠. 사계절마다 그래서 그거를 일러서 진술충미라고 한다. 네 개의 토가 그 회전을 계속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러네요. 그게 저는 인버전 우연히도 장치야? 이렇게 됐어요. 네. 나는 이거 이 정도로 우연으로 이렇게 된 게 자기도 몰랐지. 이건 어떻게 알았어? 감독이 알고 했나? 감독이 이런 거 자체도 모를 거야. 우연히 뭐 진수충미 알겠어? 토가 그건 모를 것 네, 같아요 확실히. 네. 예,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고 보니 이렇게 돼. 표현하다 보니 근데 영감 받아서. 제 해석이 과한가요? 아니요 전혀 저는 맞는 그냥 것 논리적으로 네. 쭉 연결되는 것 같잖아. 같아요. 네. 네. 하여튼 이 진술충미는 각각의 사계절을 네. 이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네 개의 토가 있는데 여기서 네 개의 문이 있고 각각 로타스는 시간을 인버전 뒤집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미리 얘기를 하면 네. 이 우주 역사에서 진짜로 시간을 뭐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시간대, 다른 공간대 우주 역사 자체 에너지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네. 토가 있는데 그 바로 10토다. 10토는 봄, 여름의 생장을 수렴 통일의 그런 질서로 뒤집는 거다. 이거 자체가 진짜 인버전이죠. 이걸 이제 지금 미리 이제 결론부터 얘기한 건데 네. 네. 인버전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네.